네, 이브닝 포커스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2008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이민 이슈를 중심으로 이민법 이야기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에 이어서 다음 이 시간에도 2부로 여러분과 함께 특집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상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이 시간이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200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민 이슈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오늘은 2008년도 한 해를 마치며 올 2008년도 동안 있었던 핫 이민 이슈와 새로 나온 이민 법안과 변경된 이민 법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또 앞으로 2009년도에는 어떻게 이민 정책을 할 것인지를 짚어보면서 2009년도에 새로 나오거나 큰 이슈가 될 만한 이민 법안들도 한번 예측해보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 보니 1부와 2부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한인분들께 큰 영향을 주었던 이민 역사를 짚어보며 변화되어가는 한인 이민 역사를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2008년도 이민 현황을 짚어보는 게 되겠군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08년도는 한인들이 미국 이민 정착이 어려워진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2008년 12월까지도 이민국 심사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강화된 법안들이 나온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기가 또 나쁜 데다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한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투자 관련 신문을 못 받게 됐던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네. 네, 기대하던 사면 법안은 하나도 통과된 게 없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무비자가 시행이 됐다는 것과 올해 새로 민주당 출신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뽑혔으니 내년에 이민 사면 법안이 나올까 그리고 이민 강화가 풀리지는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기회가 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번 진짜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오늘 짚어봐야 할 이슈들, 오늘과 다음 주 이 시간 1, 2부로 짚어봐야 할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2008년도 사이에 있었던 이민 흐름 중 짚어보고 이해해야 하는 분야는 네. 취업 이민 신청 첫 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 승인 중단 상황, 그렇죠. 네, 종교 비자 또 이민, 종교 이민 강화 법안, 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시 추가 서류 요청 문제로 인한 시간 지체, 새로 나온 시민권 시험 문제 현황, 네, 종교 비자나 종교 이민을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현황, 네. H1B 쿼타 문제점과 H1B 강화 문제, 네, 범죄 기록 심사 강화하는 또 상태 현황, 네, 또 불경기와 또 환율 문제로 인한 E2 감소 현황과 또 E2 심사 강화 추세, 또 OPT 스탬, 새로 나온 OPT 스탬 법안, 그리고 무비자 시행 이슈들이 가장 큰 이슈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그 이민 관련 이슈들이 나왔었군요. 네. 정말로 임상호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에 다 우리가 짚어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 다음 주까지 이 모든 분야를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노동허가서 승인 중단 상황건이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1일 이전에는 시카고와 아틀란타 두 곳으로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접수시켜 왔었으나 올해 6월 1일부터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아틀란타 한 곳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6월 달부터 아틀란타로 노동허가서가 신청된 이후로는 아직까지 노동허가서가 하나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제는 노동허가서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뭐 중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담으로 말하는 거지만, 네, 그 정도로 지금 하나도 안 해주고 있죠. 네. 그 원래는 노동허가 접수처를 한 곳으로 통일한 이유가 좀 더 효율적으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서 승인만 지체되는 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불과 올해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청에 접수를 시키고 노동허가 승인되는 데까지 약 3일에서 그렇죠. 네, 오래 걸려야 대부분 한두 달 안에 승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아예 노동허가 승인이 중단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 네, 현 상태에서는 내년 초에나 승인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네. 그냥 기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래도 이제 이번 연도에 안 됐으면 내년에는 예,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제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노동허가 신청하셨을 때 그때 고용주 스폰서가 지불 능력이 있었고 또 취업이민 신청 직종에 그 신청자분이 해당 자격 조건이 맞으셨다면 노동허가서 승인은 꼭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승인될 게 거부된다거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걸로 예측을 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믿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할 때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문제가 생겼었죠? 네, 올해 들어 가족 그 초청 영주권을 신청을 했었을 경우 이민국에서 항상 그 보낸 그 서류를 또 다시 보내라는 보충 자료 요청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워크 퍼밋과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일도 계속 생겨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죠. 네, 이게 뭐 다 그렇습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네, 그 보충 자료 요청은 그 항상 계속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서류 중 그 I-864라는 그 재정 보증서가 있습니다. 재정 보증서요. 그렇죠. 이 재정 보증서에 그 보충으로 보내는 서류들이 있어요. 네, 또 초청인 또는 연대 보증인의 세금 보고서나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항상 이 재정 보증서와 함께 그 같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민국에서 이 세금 관련 서류들을 또 보내라는 그 보충 자료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어떤 데는 그 certify가 된 세금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그리고 항상 그 전에 보냈기 때문에 보내던 대로 또 다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이제 시간이 끌려지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민국에서는 이제 보충 자료 요청으로 이 서류들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90일이 지나야지 워크 퍼밋을 승인을 해준다 그럽니다. 원래는 워크 퍼밋 신청하고 90일 안에 이제 그 이슈를 해줘야 되는데 보충 자료 요청하고 나서 그것을 요청한 것을 저희가 답변해서 받으면 그때부터 90일 안에 또 해준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워크 퍼밋 받는데 또 시간을 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주권 받는 것도 물론 시간이 끌리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이민국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인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당자분들께서 현재 상황이 뭐 이렇다는 걸 그냥 아시고 답답하시더라도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 시 원래 요즘 워크퍼밋 받는 데나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그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시며 그냥 스트레치 받지 마시고 승인은 되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아무래도 예, 그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009년도에는 좀 이러한 보충 자료 요청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임상훈 변호사하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그 만행이다. 그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좀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임상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원하다. 속과 마음이 다 풀린다. 만찬. 칠가와 벌몬에 위치한 만찬. 213-388-0285. 다양한 한국 방송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신청할 수 있는 TAN-TV에서 고고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고고 하나. 가입하고 혜택 받고. 타 방송에서 전환하시는 신규 가입자에게 시청료 3개월 크레딧과 미국 방송 50개 채널이 무료 시청 가능한 DTV 안테나를 무료로 드립니다. 고고 둘. 소문 내고 크레딧 받고. 신규 가입자를 소개하는 기존 가입자에게 시청료 2개월 크레딧을 드립니다. 기간은 12월 한 달간. TAN 위성TV 방송 323-465-1100. 한남체인 성탄맞이 대잔치
그린쌀 20파운드 11불 98, 진선미 참기름캔 500ml 3불 98, 백살표 소고기다시다 1kg 7불 98, 세계로 떡국떡 1.5파운드 1불 48, 부산에서 만든 효성어묵 340g 1불 48, 대상 명주가 대포 375ml 2불 98, 오하나 만두 팩에 2불 98, 삼육두유 박스에 9불 98, 고려 홍삼 캔디 한 팩에 2불 48. 역시 한남 체인, 한인 커뮤니티 최고의 마켓 한남 체인. 24시간 TV 시청이 무료인 세상. MBC가 가장 먼저 앞서갑니다. 안테나만 꽂으면 나오더라고요. 디지털이라 그런지 정말 깨끗해요. 뉴스, 스포츠에 드라마, 쇼프로까지. 이제 TV는 공짜다. 하루 24시간 즐거운 세상. MBC D. MBC D. 화질 좋고 음질 좋고. MBC D. 지금 디지털 채널 18.3에서 만나십시오. www.mbc24tv.com. 가자! 지금의 세계가 태어난 곳 유럽으로! 세느강의 추억과 산들리의 거리의 생동감, 온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야경, 파리 특선 5박 6일, 바티칸의 성스러움과 카프리선의 푸른 정열, 이태리 특선 6박 7일, 낯설지 않은 나라들의 낯익은 풍경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8박 9일,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런던, 파리, 이태리, 로마,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까지 이어지는 동서유럽 10박 11일, 이스탄불에서 아테네까지 서구 문화의 어머니, 그리스, 터키 9박 10일, 각 지역 최고 위치의 호텔 선정으로 여유로운 일정 크리스마스 유럽 여행, 최고의 호텔만을 고집하는 3호 관광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예약을 서두르세요. 427-5500, 427-5500, 3호 관광. 참전 미국의 숭고한 정신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어메리칸 리전 주관으로 웰컴 홈 디펜더 오브 프리덤 행사를 1월 17일 파사디나 로즈볼에서 개최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참여 문의는 미국 측 어메리칸 리전 조리엘 909-200-8960, 한국 측 룩미션 크루세이드 323-731-2314.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같은 곳은 싫어. 같은 맛도 싫어. 맛이 다른 사냐? 느낌이 다른 사냐? 사냐에 가면 맛도 멋이 된다. 생고기 냉면 전문점 사냐. 올림픽과 페도라 만나는 곳 구 단천옥. 맛이 멋이 되는 곳 사냐. 이 환상적인 꽃다발은 어디서 받았어? 결혼 1주년 기념. 남편이 넝쿨 화원에서 배달시켰어. 니는 꽃하면 다 넝쿨화원이구나. 너 약혼 결혼꽃도 넝쿨에서 했잖아. 넝쿨이 제일 잘하니까. 난 넝쿨 꽃 봄 행복해지더라. 정말 그러네. 우리 교회 꽃도 넝쿨 써야겠다. 10년 전통 꽃의 명가 넝쿨 화원. 들꽃 향기 가득한 꽃바구니로 올 연말 사랑을 키우세요. 323-766-0701. 네, 여러분께서는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0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민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나온 시민권 시험 문제 현황을 좀 알아보죠. 이민국은 2008년도 10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을 기존에 있는 시험과 틀린 시민권 시험 문제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시험을 바꾼 이유는 좀 더 공평하고 동일한 시험 시스템을 미국 전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고 좀 더 뜻깊은 미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10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셨고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2008년 10월 1일 이전으로 잡히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험을 보셨을 겁니다. 네. 네, 2008년도 10월 1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새로 나온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다만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을 했으나 2008년 10월 1일 이후 하지만 2009년도 10월 1일 이전으로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잡히신 분들은 현재 기존에 있는 시험으로 보기를 원하실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험으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새로 나온 시험을 원하시면 새로 나온 시험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시험은 쓰기, 읽기, 그리고 미국 시민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새 시험이 까다로울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네. 인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새로 나온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마테리얼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읽기 공부에 필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고 쓰기 공부에 필요한 단어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 시험, 시민 시험, 100문제 역시 질문과 답형식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부할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자신감 있게 인터뷰와 시험을 치르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한인분들이 시민권 시험을 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범죄 기록 심사가 강화됐었죠? 네, 올해 들어 사소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미국 입국이나 시민권 신청 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승인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국 재입국 시 거부당하는 한인들의 경우도 많고 특히 시민권 신청 시 경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서류 승인을 거부하는 건 둘째치고 많은 경우는 아예 시민권 신청자를 추방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해당자분들의 조심을 하셔야 하는 2008년도 또 2009년도가 됐습니다. 네, 특히 요즘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 중 다른 경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을 추방 재판으로 넘기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불과 2년 전에 똑같은 경범죄 기록이 있는 분이 시민권이 승인됐는데 이제는 똑같은 경범죄 기록이 있는 분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추방 재판 통보서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시민권 신청을 자제하는 게 좋을 듯 싶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시민권 신청자 분들께 주의를 당부합니다. 2009년도에는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하시고 이민 업무를 조심스럽게 진행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의 마지막 순서일 것 같은데요.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 강화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6일부터는 그때부터 시행됐는데 새 종교 비자 규정은 전반적으로 이전에 있던 종교 비자 발급 법안에 비해 여러 면으로 강화가 돼 앞으로 종교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종교 비자를 받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더욱 힘들게 된 상황이 사실입니다. 새로 나온 규정안은 비자 신청자의 스폰서 기간을 실사하고 채용 여부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받을 수 있는 종교 비자 체류 기간을 최고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고 종교 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는 경우마저도 이제는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종교 비자 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에야 한국 대사관에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도 종교 비자를 받거나 연장 또는 트랜스퍼하는 경우 이민국 실사 그리고 보충자료 요청 등의 힘든 절차를 거쳐 1년이나 그 이상도 걸려 종교 비자 신분을 받거나 연장 또는 트랜스퍼를 해왔었습니다. 정말 종교 비자 신청의 고난의 시기에는 이제는 유감스럽지만 종교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는 더 까다로워진 종교 비자 법안에 대처해서 해당자분들이 보다 현명한 미국 이민의 정착의 길을 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종교 비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민법 변호사 잘 상담을 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좀 덧붙여서 그 종교 이민 강화 현황과 이로 인해 종교 이민을 취업 이민 돌리는 상황, 또한 그리고 종교 비자를 다른 신분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을 좀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교 이민은 취업 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학원 졸업을 신학으로 하셨기 때문에 취업 이민 2순위로 돌리시면은 2년 동안 일했다는 증명도 할 필요가 없고 종교 이민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보다 워크 퍼밋도 여행 허가서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이민 2순위를 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 비자는 우선 안수직이 아닌 비안수직으로 종교 비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종교 비자를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수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비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종교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 살펴보시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종교 비자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일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 종교인으로 이민 신분 중 종교인으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고려해봐야 되는 신분은 취업 비자 신분이나 E2 또는 E1 배우자 신분, L1 배우자 신분, 학생 중 OPT 신분, 그리고 영주권자라서 워크 퍼밋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종교 이민이나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민법 전문 변호사 충분한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1부 마지막 순서로 종교 이민, 종교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내년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이 종교 이민이나 종교 비자를 신청하는 조심스럽게 하셔야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08년도 종교 이민 이민 관련 이슈 1부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시간 2부 순서에는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누게 되죠? 네, 다음 주에는 2008년 특집 2부로 오늘 말씀 못 드린 2008년도 동안 있었던 핫 이민 이슈와 새로 나온 이민 법안과 변경된 이민 법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또 앞으로 2009년도에는 어떻게 이민 정착을 할 것인지 짚어보면서 2009년도에 새로 나오거나 큰 이슈가 될 만한 이민 법안들도 한번 예측해보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복되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네. 다음 주에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저희 드리도록 하고요. 임상원 변호사의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원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24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2부죠. 이브닝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피로즈였습니다. JBC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여행의 기준 좋은 관광 좋은이 마련한 신나는 성탄절 연휴 스탠포드 버클리 재학생들과 함께하는